안녕하세요. 책방의 묘미입니다. 여러분에게 좋은 책이란 어떤 책이신가요?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. 오래 묵혀온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준 책일 수도 있고, 마음에 울림과 감동을 많이 준 책일 수도 있고, 나의 생각이나 행동에 괜찮은 영향을 준 책들도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중에서 제가 정말 특별히 더 애정하는 책을 고른다고 하면 다른 책을 많이 끌어당겨준 책을 선택할 것 같아요.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오랜만에 제 책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준, 한마디로 관심의 씨앗을 심어준 책인데요. 제 책지도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준 책은 바로 정철의 사전 보는 법입니다. 여러분은 사전을 많이 보시나요? 제게 사전이라고 하면 고3 때 산지 한 달도 안 되어서 독서실에서 잃어버린 빨간 아이리버 전자사전이 실물로는 거의 마지막 기억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대학교 때 영어 공부를 할 때 아빠가 이제 다음 사전으로 예문 봐. 진짜 잘 나와 있어. 하고 팁을 주셨던 것 정도? 이제서야. 사실 사전이란 게 분명 중요한 정보원이긴 한데, 그렇다고 요즘 사전에 막 고민하면서 뒤적이고 있는 모습은 왠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고리타분한 것 같기도 하고. 그런데 갑자기 사전 보는 법이라? 솔직히 이 책을 펼치기 전까지는 내용에 큰 기대는 안 했어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책, 사전 보는 법을 만약 읽지 않았다면 앞으로 나를 둘러싼 수많은 정보들을 별다른 고민 없이 무비판적으로 계속 받아들였겠구나. 내가 정보를 얻는 방법을 더 섬세하게 고민을 해봐야겠다. 다짐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. 이 책은 제 책방에서 사전이라는 분야로는 첫 번째이긴 해요. 그렇다고 갑자기 어디서 뿅 하고 나타난 건 아니고요.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출판사가 하나 있어요. 바로 유유 출판사인데요. 유유의 책들은 저와 싱크로율이 높은 편이에요. 출판사만 믿고 책을 사도 선방하는 곳입니다. 이 책도 역시 유유출판사의 신간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괜찮은 듯해서 집어왔던 건데요. 제가 이 책을 고른 날도 고르고 고른 5권 중에서 딱 2권만 사자 해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른 책인데, 이때 사실 제가 고민을 조금 하고 있었거든요. 첫 번째로는 일기를 쓰고 책 리뷰를 쓰면서 어휘와 어감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어요. 막연하게 사전을 봐야 되나? 사전을 보면 근데 어떻게 봐야 되지? 라고 하고 있었고, 두 번째로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열의 9은 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데, 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 단순해진 건 아닐까? 라는 반성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. 이 책은 제 안에 그런 숨겨져 있던 고민들을 천천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줄 예정입니다. 제가 이 책을 미용실에서 서너 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다 읽었는데요. 머리 이렇게 해주세요. 이 책의 저자가 제게 거의 조곤조곤 1:1 과외를 해준다 싶을 만큼 줄도 정말 많이 치고 메모도 많이 하면서 읽었는데, 사실 사전에 대한 책이 그닥 놀라운 내용도 아닐 것 같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탄을 하면서 읽었습니다. 그만큼 제가 이 책을 읽고 변화할 점도 큰 편인데요. 첫 번째로는요, 휴대폰 배경화면에 있는 어플들을 쫙 새로 바꿨습니다. 원래는 매일 들어가는 어플이 뻔했어요. 빨강이, 노랑이, 초록이. 제가 책을 제외하고 습득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다 이 빛의 삼원색, 빨노초 어플들을 통한 것이었는데요. 이것들을 다 삭제하지는 못하고 구석진 곳으로 밀어놨습니다.
이 책의 저자도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이제 웹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간주하여 그 안에서 내용을 뒤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정보의 영역이 너무 넓어서 그 안에서 정보와 쓰레기를 구분하려면 개인이 너무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여야 합니다. 사전을 잘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사전을 잘 만들어 내용을 정제해 두면 그만큼 쓰레기 더미에서 정보를 찾는 수고를 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저도 한번 어플에 들어가면은 몇십 분은 그냥 지나가는데 들어가면 이미 뭘 결제를 하고 있고 이건 왜 안 하고 있었을까? 이건 왜 몰랐지? 이렇게 막 삼천포로 흘러 들어가고. 두 번째로는요. 새로운 분야의 책을 꽤 많이 들이게 되었어요. 지금까지는 제 책방의 테마는 좀 한정적인 편이었어요. 느리고 단순한 삶, 지식과 경험을 받아들이는 방법, 귀촌과 자연, 크게 보자면 이 정도? 그 외에는 그때그때 관심이 있었던 분야들의 작가의 책들, 이 정도? 이번에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한 책 공간을 새로 만들어서 언어와 사전에 관한 책들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가려내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서서히 시작할 것 같습니다. 바로 책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책 표지에서는 유유 특유의 심플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. 크기도 정말 작아요. 이렇게 보면 정말 작죠. 이 출판사의 책은 모두 손바닥보다 조금 큰 편으로 어디에서나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. 가끔은 바지 주머니에도 표지에 담긴 내용들도 정말 간결한데요. 제목, 부제, 그리고 본문의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. 사실 이 책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책의 부제였어요. 지식의 집을 잘 짓고 돌보기 위하여. 이 반달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 책에서는 저자 소개마저 너무 간결합니다. 네이버 다음 카카오를 거치며 한국 웹사전의 기본 틀을 디자인한 웹사전 기획자. 제가 이 책을 쫙 다 읽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이분이 쓰신 다른 책 검색 사전을 삼키다를 읽어봤는데요. 조금 더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. 1999년부터 IT 경력을 시작하셨고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에서 사전학 석사 과정을 밟으셨는데요. 이 두 책을 읽으면서 IT와 사전이라는 분야의 접목 그 이상으로 누군가가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것에 정말 놀라웠습니다. 책의 목차를 바로 살펴볼게요. 책의 목차는 심플하게 글의 순서대로 10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. 딱 어떤 틀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라기보다는 에세이의 느낌이 조금 더 드는 책이에요. 그만큼 본문 역시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쭉 듣는 느낌이 더 강한데요. 사전을 제대로 찾아보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을 비교를 해서 이야기해 줍니다. 예를 들어서 어학사전과 백과사전의 차이, 검색과 사전의 관계, 우리가 기존의 사전 대신 자주 이용하는 위키백과와 나무위키,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사전이 담은 두 가지의 가치까지 빠르지 않은 템포로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는데요. 제가 이 책을 3번 읽었는데요. 읽을 때마다 이건 알아두면 진짜 좋겠다 하는 꿀팁이 계속 나와요. 국어, 영어, 일본어까지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사전을 예전 신문 자료의 키워드를 모두 찾아볼 수 있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의 기능, 위키백과를 글로벌하게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 등등. 제가 비록 그런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실생활에서 정보를 찾을 때 한 계단 더 위에서 정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좀 주는 책인 것 같아요. 이 책을 통해서 검색과 사전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싶다
하신다면 이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. 정보에 대한 폭넓은 고민과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세한 방법까지 모두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책입니다. 영상 잘 보셨나요? 벌써 세 번째 책까지 소개를 해드렸네요. 처음에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 반, 일도 하는데 무슨 이러면서 부담스러운 마음 반으로 딱 3권만 영상으로 소개해보자 하고 채널을 시작을 했는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유하고 싶은 책들이 더 많아지고 책에서 배우는 점들이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. 벌써 구독자도 100명을 향해 다가가고 있네요. 조만간 구독자 이벤트도 열 수 있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책 소개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. 책에 관한 이야기들이나 궁금한 점, 나누고 싶은 것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더 좋은 책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